네, 안녕하세요. 준희쌤입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 기출문제 완전정보 14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문제 40문제를 실제로 나온 문제에서 추려 보았는데요.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치매, 뇌졸중, 파킨슨, 그리고 노인 건강관리, 표준교재는 126페이지부터 216페이지의 내용들을 문제로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문제 전체를 읽은 다음 약 3초 후 답을 알려드립니다. 시간 안에 답을 못 찾으신 분들은 동영상 정지 후 푸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문제 1번. 겨울철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는다. 2번.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는다. 3번.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한다. 4번. 실내 운동보다 실외 운동을 권장한다. 5번. 따뜻한 곳에 있다가 바로 차가운 곳으로 나간다. 정답은 3번. 새벽보다 낮 시간에 따뜻한 시간대에 운동을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2번. 대상자가 변비가 있다고 할 때 요양보호사 대처 방법은 1번. 하제를 준다. 2번. 좌약을 넣어준다. 3번. 식사량을 줄여서 제공한다. 4번. 글리세린으로 관장을 해준다. 5번. 변이가 생긴 즉시 화장실에 가게 한다. 정답은 5번. 변이가 생긴 즉시 화장실에 가게 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3번. 천식 대상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1번 금연, 2번 복식호흡, 3번 가벼운 실내 운동, 4번 기관지 확장제 투여, 5번 고양이 목욕시키기. 정답은 5번 고양이 목욕시키기가 천식 대상자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문제를 조금 자세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안 좋아지게 하는 거는 5번이에요. 왜? 애완동물, 개, 고양이 털, 그리고 집 먼지, 진드기, 이런 꽃가루, 알러지 이런 것들이 천식을 악화시키고, 그렇죠? 천식을 유발시키는 요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4번. 심장질환 대상자가 복도를 걷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은 1번. 따뜻한 꿀물을 준다. 2번. 바로 그 자리에 앉힌다. 3번. 식사를 했는지 확인한다. 4번. 손으로 입을 가리고 숨을 빨리 쉬라고 한다. 5번. 도움을 요청하러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간다. 정답은 2번. 바로 그 자리에 앉힌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심장질환 대상자가 어지럽다고 하는 것은 혈액순환이 지금 제대로 안 되거나 또는 저혈압의 증상, 쇼크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최대한 밑으로 가게 하고 다리를 들어주신다던가 아니면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어지럼증이 해소될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신다던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행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5번.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의 만성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체중을 늘린다. 2번 매일 등산을 한다. 3번 규칙적으로 수영을 한다. 4번 고섬유질 식이를 섭취한다. 5번 비타민 C의 섭취를 늘린다. 정답은 3번 규칙적으로 수영을 한다. 이게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의 통증 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좋다라고 했었죠. 수영 말고 또 평평한 흙길 걷기 이런 가벼운 운동들, 산책 이런 것들은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6번. 피부 건조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모직물로 만들어진 의복을 입힌다. 2번 실내 습도는 20% 정도로 유지한다. 3번 실내 온도는 30도 이상으로 유지한다. 4번 때를 자주 밀어 피부를 청결하게 한다. 5번 샤워 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바른다. 정답은 5번 샤워 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바른다 해서 우리 노인분들의 피부 특징이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각질이 일어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수분 보충, 보습제, 크림 이런 것들을 발라주면 좋습니다. 오일도 마찬가지죠. 자, 1번은 모직물이 아니라 면 제품이 좋다 그랬죠. 그리고 2번은 실내 습도는요 40%에서 60% 정도가 좋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실내 온도는요 22도에서 26도 사이 온도로 유지를 한다라고 돼 있고요. 4번은 때를 이렇게 자주 밀면 피부가 더 자극이 되고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목욕을 너무 자주 하거나 때를 이렇게 자주 밀거나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문제 7번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번 묽은 혈변, 2번 전신성 수포, 3번 관절 부위의 통증, 4번 몸의 균형 감각 상실, 5번 가래가 나오는 기침. 정답은 4번 몸의 균형 감각 상실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어떤 증상이죠? 뇌졸중의 증상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8번. 알츠하이머 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초기부터 가족을 못 알아본다. 2번 초기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3번 초기부터 장기 기억력 저하가 나타난다. 4번 말기에는 언어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5번 말기에는 과거에 대해 힌트를 주면 기억을 해낸다. 정답은 2번 초기에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정답은 2번이죠. 이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이제 중기부터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도움을 받아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자, 1번. 초기부터 가족을 못 알아봅니까? 아니죠. 이건 중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초기부터 장기 기억력 저하? 아니죠. 여기 단기 기억력입니다. 그리고 4번은 말기에는 언어적 의사소통을 이제 거의 불가능해요. 이제 말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의사소통을 거의 안 한다는 게 특징이죠. 자, 그리고 5번에 말기에는 과거에 힌트를 주면 기억을 해낸다. 자, 이건 치매와 관련 없이 과거에 그 어떤 힌트 같은 거는 치매가 아니라 건망증에 대한 내용이죠. 건망증 같은 경우는 까먹거나 이랬을 때 힌트를 주면은 알아내는 게 특징이었어요. 그렇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9번. 노화로 인한 내분비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기초대사율 감소, 2번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3번 인슐린 분비량 증가, 4번 포도당 대사 능력 증가, 5번 갑상센 호르몬 분비량 증가. 정답은 1번 기초대사율 감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노인 우울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번 밤에 숙면을 취한다. 2번 증상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3번 주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 4번 친근한 물건에 대한 애착이 증가한다. 5번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정답은 5번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정답은 5번이죠. 이거 지금 5번 이 문장 정말 자주 나왔어요. 제 그 동영상 11탄, 12탄, 13탄 문제 쭉 풀어보신 분들은 나왔던 문제 또 나왔네 라는 생각 드세요?
그래서 쉽게 아마 푸실 수 있고요. 우울증이라 그래서 꼭 심리적이고 기분이 다운되고 정서적인 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신체적인 특징도 증상도 같이 나타난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1번. 식사를 도울 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권장해야 하는 질환은 1번 방광염, 2번 폐부종, 3번 간경화증, 4번 신부전증, 5번 만성 신부전증. 정답은 1번 방광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험 문제에서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 질환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방광염, 요로간염, 폐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자, 이번에 폐부종은요, 수분 섭취 제한에 해당되는 질환이에요. 그리고 교과서에 3번, 4번, 5번도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된다 나와 있었죠. 그래서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시설 대상자의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시원한 콜라를 제공한다. 2번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게 한다. 3번 취침 전에 고강도 운동을 하게 한다. 4번 옆 대상자가 코를 골면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 5번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한다. 정답은 4번 옆 대상자가 코를 골면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떤 시설 요양원을 보면요,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들은 그 코골이 방이라 그래서 코 고는 사람들끼리 자게 하고, 그리고 조용하게 주무실 분들은 그 조용한 환경에서 주무시게 방을 또 따로 배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은 수면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숙면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요. 숙면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절대 아니니까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3번.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비약은 1번 항생제, 2번 이뇨제, 3번 수면제, 4번 해열 진통제, 5번 혈압 강화제. 정답은 4번 해열 진통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도 역시 과거에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 나왔네요.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14번.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번 성 기능이 향상된다. 2번 후각과 미각이 향상된다. 3번 혈중 산소량이 증가한다. 4번 간접 흡연 시 폐 활량이 증가한다. 5번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정답은 5번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주기는 1번 1년, 2번 2년, 3번 3년, 4번 5년, 5번 10년. 정답은 1번 1년. 매년 인플루엔자는 맞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1번이에요. 이 예방접종 주기 문제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쵸? 자주 보이는 문제 아닌가요? 꼭 우리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3년은 없어요. 2년도 없고요. 5년짜리도 없었어요. 그쵸? 자, 10년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파상풍 디프테리아. 그쵸? 파상풍 디프테리아 두 가지는요 10년마다 맞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65세 때 한 번씩 맞는 것들이 대상포진, 폐렴구균. 그쵸? 폐렴구균도 한 번씩 65세 때 이후로 맞으셔야 됩니다. 문제 16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위액 분비량 감소, 2번 식후 포만감 지연, 3번 지방 흡수력 증가, 4번 간의 약물 대사 능력 향상, 5번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 증가. 정답은 1번
위액 분비량 감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식후 포만과 지연. 이거 노화에 따른 소화기 변화와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3번 지방 흡수력이 감소됩니다. 췌장의 기능 약화로. 그쵸? 4번 간의 대사 능력 감소되죠. 그 다음에 항문 관략권 긴장도 이것도 감소가 돼서 변실금이 생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문제 17번 폐결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다. 2번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으로 예방할 수 있다. 3번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4번 치료 기간 중 증상이 사라지면 약물 복용을 중단한다. 5번 오전에 고열이 나고 오후에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된다. 정답은 3번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정답은 3번입니다. 선생님들 이 3번의 이 답까지 이 문장도 역시 너무나 자주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꼭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지난 영상에도 문제가 이 답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1번은 뭐가 틀렸나요? 폐결핵. 이거는 바이러스성 감염이 아니라 결핵균에 의해서 사람이 감염된 건데 하필 이 균이 어딜 가장 좋아한다고요? 폐라는 곳을 좋아해서 자주 생겨서 폐결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성은 아니고. 자, 2번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을 하게 되면은 이걸 너무 많이 드시고 오랫동안 드신 분들은 예방이 아니라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져서 폐결핵에 걸릴 수 있다라고 관련 요인이 되는 거예요. 2번도 틀렸죠. 4번은 치료 기간 중 증상이 사라지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큰일 납니다. 이 치료가 쉽게 되는 질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약을 꾸준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약이 독하고 양이 많다 할지라도 주변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만약 끊어버리거나 중단하면은 우리 이 사람 환자 몸에 있던 결핵균이 내성이 생겨서 더 세져요. 그래서 다음에 약을 드실 때는 그 배로 먹어야 됩니다. 배로. 그래서 너무 힘들겠죠? 반드시 중단하면 안 된다. 자, 5번 하신 분 있나요? 5번은 오전에 고열이 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오후에 열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밤에 늦은 밤 한 새벽쯤에 이제 열이 식은땀과 함께 떨어지는 그런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라고 했어요. 문제 18번 적혈구 부족이 원인이 되어 산소 운반 능력 저하되는 질환은 1번 폐렴, 2번 빈혈, 3번 폐기종, 4번 뇌경색, 5번 동맥경화증. 정답은 2번 빈혈이 되겠습니다. 문제 19번 고혈압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저지방 유제품을 먹게 한다. 2번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하게 한다. 3번 알코올 섭취로 열량을 보충하게 한다. 4번 매일 한 개비의 흡연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게 한다. 5번 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1번 저지방 유제품을 먹게 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 3, 4, 5번 너무 어이가 없죠?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0번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은 1번 척추 협착증, 2번 척추 측만증, 3번 고관절 골절, 4번 강직 척추염, 5번 류마티스 관절염. 정답은 3번 고관절 골절이 되겠습니다. 고관절은 우리 골반 쪽, 그쵸, 대퇴부 그쪽이어서 골절이 되게 되면은 못 움직이고 통증을 많이 호소하게 되고 또 서해부 쪽에 통증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3번이 정답이고요. 사실 우리 표준교재 교과서에서 배운 거는 3번 이 고관절 골절밖에 없어요. 1번, 2번, 4번, 5번 이런 질환 우리 배운 적 있어요?
없죠. 안 배운 건 안 나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1번.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요로 간염, 2번 체중 감소, 3번 소변 배설량 증가, 4번 규칙적 도뇨 시행, 5번 남성 호르몬 불균형. 정답은 5번 남성 호르몬 불균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성인 남성, 그러니까 중년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남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 전립선 비대증이 될 수 있다, 생길 수 있다라고 관련 요인으로 우리가 배웠었죠.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문제 22번. 대상자에게 욕창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의 행동은 1번 체위를 자주 변경해준다, 2번 침상 시트에 주름을 펴준다, 3번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준다, 4번 청골 부위에 도넛 베개를 대어준다, 5번 목욕 후 피부를 완전히 말려준다. 정답은 4번 청골 부위에 도넛 베개를 대어준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게 왜 정답이냐면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면은 욕창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문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욕창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의 행동, 그게 무엇이냐? 잘못된 것은 바로 4번이에요.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은 욕창을 예방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문제 2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경계 질환은,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도파민 분비 장애로 발생함, 그 다음 동작이 느려지고 근육 경직, 안정시 떨림이 나타남. 이거는 어떤 질환인가요? 1번 뇌졸중, 2번 뇌막염, 3번 파킨슨병, 4번 혈관성 치매, 5번 알츠하이머병. 정답은 3번 파킨슨 병이 되겠습니다. 완전 정보 이거 쭉 보신 분들은 이 문제 틀리신 분 없으시겠죠? 도파민 분비 장애, 도파민 부족, 이게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 안정시 떨림, 이거 나오면은 무조건 파킨슨이라고 했죠. 그래서 키워드 단어들이 보이는 순간 바로 찍으시면 됩니다. 문제 24번. 노화에 따른 눈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눈이 앞으로 돌출된다, 2번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3번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4번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5번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향상된다. 정답은 4번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슷한 색깔을 잘 구분을 못한다. 파란색, 보라색, 남색 이런 것을 보면은 다 어르신들이 야, 시퍼런 것 좀 갖고 와라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구분을 잘 못하시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자, 1번 보시면 눈이 앞으로 돌출된 게 아니라 눈이 약간 들어가는, 그렇죠. 피하 지방이 감소하면서 약간 서양인처럼 살짝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눈물의 양이 감소, 그리고 각막 반사가 감소해요. 증가가 아니죠. 그리고 가까운 곳에 초점 맞춘 능력이 향상,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4번입니다. 문제 25번.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 배설량 증가, 2번 감각 민감성 증가, 3번 갈증 감소, 4번 음식 섭취량 감소, 5번 수분 섭취량 감소. 정답은 1번 소변 배설량 증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당뇨병 대표적인 증상이 3다, 다음이라는 건 음료죠. 마늘다, 음료를 많이 먹는다, 물을 많이 마신다. 그렇죠? 그래, 다, 식, 먹을 거, 먹다시,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먹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 뇨.
물을 많이 마셨으니까 또 많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소변을 많이 배출한다, 많이 싼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지금 다 틀렸죠. 감각성도 감소돼요, 사실. 그리고 갈증이 심해요. 심해가지고 증가돼서 물을 막 찾아요, 물을. 그렇죠? 음식 섭취량도 그래서 증가하게 되는 거고 수분 섭취량도 역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26번. 우울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의 상황은 1번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2번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3번 낮에 햇빛을 쐬며 운동을 한다. 4번 최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았다. 5번 식욕과 체중이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정답은 4번 최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았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1번, 2번, 3번, 5번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의 문장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본인의 어떤 질환 진단, 또 암 진단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경의 변화가 온다. 그런 것들 안 좋은 상황에 의해서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27번. 운동 능력을 저하시키는 노인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말초 혈관의 저항 감소, 2번 폐조직의 탄력성 감소, 3번 관절의 유연성 증가, 4번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5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정답은 2번 폐조직의 탄력성 감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폐조직의 탄력성이 감소되면은 숨이 쉽게 차고 호흡곤란도 생길 수 있고 그래요. 그쵸? 자, 근데 1번 말초 혈관의 저항이 감소됐다 하면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뜻은 뭐냐면 말단으로 피가 잘 많이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지금 혈액순환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증가라고 해야 돼. 증가. 말초 혈관의 저항이 세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끝에까지 잘 안 간다. 3번은 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자극에 대한 반응 감소예요. 그렇죠? 그리고 5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도 역시 감소돼서 심박출량이 이제 많이 감소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8번.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서방제는 분쇄하여 복용한다. 2번 인슐린은 구강으로 복용한다. 3번 장형 코틴제는 분할하여 복용할 수 있다. 4번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다. 5번 항고혈압제는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4번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29번.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두, 2번 홍역, 3번 풍진, 4번 폐렴구균, 5번 유행성 이하선염. 정답은 4번 폐렴구균이 정답이 되겠죠? 5번 이 유행성 이하선염 같은 경우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볼거리라고도 많이 해요. 그렇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30번.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원인이 되어 속쓰림, 상복부 불편감이 나타나는 질환은 1번 협심증, 2번 대장암, 3번 위궤양, 4번 담석증, 5번 췌장염. 정답은 3번 위궤양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또는 위암, 또 헬리코박터균에 의해서 이제 생길 수가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헬리코박터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위와 관련된 거, 위와 관련된 질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균이 우리 위에 기생하면서 이런 질병들을 일으켜요.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31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섬모 운동 감소, 2번 기관지 내 분비물 감소, 3번 폐활량 증가, 4번 기침 반사 증가, 5번 호흡근의 근력 증가. 정답은 1번 섬모 운동 감소가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가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죠. 섬모 운동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더 할게요. 움직이는 거예요. 기관 내벽에 있는 그런 세포들이 밀어서 올려줘야 되는데 그 운동이 이동해 주는 거에 감소됐다. 그래서 분비물이라던가 가래라던가 이런 것들이 배출이 잘 안 된다. 그래서 2번 보시면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폐 활량이 증가가 아니라 감소. 즉 증가됐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수영 선수들이나 이런 숨 오래 참고 그렇죠. 4번 기침 반사도 역시 감소가 돼요. 그래서 기침을 먼지나 이런 게 들어오면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둔하게 반응한다라고 했고 5번 호흡근의 근력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32번. 만성 기관지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심호흡을 제한한다. 2번 음식을 뜨겁게 하여 제공한다. 3번 창문을 열어 찬 공기로 환기한다. 4번 호흡 곤란 시 앙화의 자세를 취하게 한다. 5번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정답은 5번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심호흡을 권장. 어르신 숨쉬기 힘드시죠? 자, 심호흡 하세요. 하면서 옆에서 등 두드려주면서 선생님들이 해주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1번은 근데 제한한다. 틀렸죠. 2번, 3번 같이 볼게요. 선생님들 기관, 이 호흡기 질환의 호흡기계에서는요. 뜨거운 온도랑 차가운 거는요.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뜻한 이런 표현이 나와야 돼. 따뜻한, 온기 이런 따뜻한 이런 표현이 나와야지. 뜨거운 공기, 뜨거운 음식, 차가운 공기는 기관지 경련을 일으킬 수 있고 자극이 돼서 도움이 안 된다. 꼭 그냥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자, 4번은요. 호흡곤란 시 앙화이라는 거는 똑바로 천장 보고 누워있는 자세죠. 근데 이 자세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반자위, 이렇게 앉혀주는 반앉은 자세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장이 다 밑으로 내려가서 흉곽에 폐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자위가 돼야 됩니다. 문제 33번. 관상동맥이 좁아져 심장에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번 두통, 2번 흉통, 3번 요통, 4번 신경통, 5번 하복부 통증. 정답은 2번 흉통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런 문제는 정말 틀리시면 안 돼요. 우리 심장이 어디 있나요? 관상동맥 이거 잘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 심장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에 있나요? 허리에 있나요? 하복부 다리에 있나요? 아니 여기 복부네 배에 있나요? 그렇죠. 가슴 흉통이에요. 심장이 아픔. 관상동맥이라는 거는 그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혈관이 이렇게 크게 세 개가 지나갑니다. 근데 이게 꼭 임금이 왕관을 쓴 것 같다는 모양이다 해서 관상 이렇게 동맥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네요.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34번.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자외선 차단, 2번 저체중 유지, 3번 체중 부하 운동 제한, 4번 항혈전제 장기 복용, 5번 비타민 D 함유 음식 섭취. 정답은 5번 비타민 D 함유 음식 섭취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칼슘이랑 같이 드세요 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35번. 복압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을 제한한다,
2번 기침을 하게 한다. 3번 변비를 예방하게 한다. 4번 매일 줄넘기를 하게 한다. 5번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정답은 3번 변비를 예방하게 한다. 정답은 3번이죠. 복압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나오는 거, 복부의 압력이 올라가서. 그러면 우리가 기침을 한다거나 줄넘기를 한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뭐 잇몸을키나 이런 거. 그리고 수분 섭취, 요실금 때문에 수분을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수분은 제한이 아니라 권장입니다. 그래서 방광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계속 방광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수분은 권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카페인은요,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요실금 대상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변비 같은 거 힘을 줘버리면 복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방광을 또 대장이 부풀어 오르면서 자극을 해요. 그러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는 게 좋아요. 문제 36번. 욕창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번 걷기를 즐기는 과체중 대상자, 2번 지팡이를 짚고 걷는 파킨슨병 대상자, 3번 체중 부하 운동이 어려운 관절염 대상자, 4번 체위 변경이 어려운 척수장애 대상자, 5번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산책하는 편마비 대상자. 정답은 4번 체위 변경이 어려운 척수장애 대상자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욕창 발생이 위험한 사람이죠. 욕창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움직이거나 이렇게 활동하시고 스스로 이렇게 몸을 바꾸시는 분들은요, 욕창 고위험은 아니에요. 그렇죠. 척수장애라는 것은 하반신마비, 전신마비, 사지마비 이런 분들을 말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37번. 대상자에게 손해 손상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번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 2번 인지기능의 저하가 나타난다. 3번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4번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5번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정답은 5번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손해 손상 시 또는 뇌관 손상 시 또 좌측 내 손상 시 나타나는 우리 신체적인 특징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라고요.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했는데요. 표준교재는 19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 번 더 복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우선 뇌관은 여기 있죠. 뇌관 194페이지 보시면 뇌관은 여기 있습니다. 뇌관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기 다치면 그냥 의식저하, 그러니까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예 의식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방금 문제 나온 게 바로 손해예요. 손해가 뇌관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손해가 손상됐을 경우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여기 보시면 어지러움증, 그래서 손해 손상 시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 그러니까 몸이 어지럽기 때문에 몸이 균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틀거리고 불균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몸의 불균형을 보인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또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운동 실조증, 이것도 역시 손해 뇌졸중, 손해가 손상됐을 경우 이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대요. 아, 손해는 어지럽게 해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물건을 잡으려 할 때도 정확하게 잡지 못한다라는 게 이 손해 손상의 특징이에요. 포인트를 잘 짚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좌측 뇌가 이제 손상이 될 경우는요, 이 언어 장애가 특징이라 그랬죠. 좌측 뇌 손상이 될 경우 말을 어눌하게 하거나, 그리고 우측 팔다리에 저림이라든가 마비 증상이 올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38번.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 변화로 오는 것은 1번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다. 2번 고막의 소리 전달 능력이 증가한다. 3번 같은 계열의 여러 색을 잘 구별한다. 4번 노인성 난청이 발생하여 고음을 잘 들을 수 있다. 5번
동공 지름 감소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밝은 곳을 좋아한다. 정답은 5번. 동공의 지름 감소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밝은 곳을 좋아한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9번.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의 변화로 오는 것은 1번 기초 대사량 증가, 2번 갑상생 호르몬 증가, 3번 뇌하수체 크기 증가, 4번 인슐린 민감성 감소, 5번 공복시 혈당 수치 감소. 정답은 4번 인슐린 민감성 감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인슐린 민감성 감소라는 거는 또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 답까지가요. 그래서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변화, 이 민감성이 감소되어서 노인성 당뇨가 된다. 그쵸? 당뇨, 혈당이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어르신의 몸에 이제 혈당이 올라가면은 그걸 빨리 캐치를 해서 인슐린을 분비해야 되는데 오르는지 만지 잘 몰라. 감소돼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40번. 영양 문제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번 인지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 2번 배변 활동이 양호한 대상자, 3번 사회 활동이 활발한 대상자, 4번 잇몸에 맞는 의치를 낀 대상자, 5번 시력 교정용 안경을 쓴 대상자. 정답은 1번 인지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가 영양 문제 발생 위험이 가장 높겠죠. 1번입니다. 자,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영상 계속 올려드릴 거고 계속 반복하셔서 우리 여기 파트에서 나온 문제가 총 14문제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우리 이거 다 맞으십시다. 우리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14문제 필기 파트에서 점수 따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힘내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